The number one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 변재준의 건강정보. 코너스턴 클리닉 변재준 박사가 전해드리는 변재준의 건강정보 시간입니다. 오늘도 변재준 박사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떤 얘기로 진행할까요? 네, 오늘은 우울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울증이요? 네. 자, 이 우울증 뭐예요 도대체? 뭐 우울하다라는 느낌을 받아보지 않은 사람은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그렇죠. 사실 뭐 오늘도 이렇게 날씨가 좀 침침하고 저 감기 기운도 있고 그러니까 네. 또 이런 때 더군다나 또 막 바쁘고 그러면은 그렇죠. 좀 우울해지잖아요. 네. 아유, 나 왜 이렇게 일해야 되나. 예. 그러잖아요. 예, 일이 잘 안 풀린다든지 또 친한 사람이 아프다든지 가족이 아프다, 가족을 잃는다 이러면 슬퍼지고 우울해지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런 그 우울 감정하고 우울증이라는 병하고는 이제 좀 달라요. 예. 왜냐하면 보통 정상인 사람들이 느끼는 이런 우울 감정, 우울한 감정은 주변 환경이 변하면 항상 언제든지 올 수 있는 이런 정상적인 반응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우울증에 걸렸다 이렇게 하지는 않고요. 예.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것보다 이제 훨씬 정도가 심한 네. 병적인 우울증을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예, 영어로는 디프레션이라고 하죠. 디프레션. 디프레션. 예. 시애틀 이제 날씨가 이렇게 요즘처럼 점점 흐리고 비 오고 그러다 보면 생기는 뭐 우울한 감정 이거는 지금 말씀대로 그 우울한 감정은 병은 아니죠. 그게 이제 회복이 되고 네. 그러면은 이제 병이 아닌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심해지면 우울증으로 바뀔 수 있겠네요. 그렇죠. 우울증 네. 이제 병이라고 하려면 이제 어떤 거냐면은 네. 예, 이제 병적인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말 그대로 기분이 아주 우울하고요. 예.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 우울한 증상이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된다라는 게 보통 정상인 사람이 갖는 우울한 그런 감정이랑 다른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오랜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2주일 이상 계속된다라는 거고요. 2주일 이상 계속될 때. 예. 그 우울증 있는 분들은 대개 일에 대해서 흥미가 없고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고요. 또 기운이 없다, 에너지가 부족하다 이렇게 느끼죠. 예. 그리고 뭐 일에 흥미가 없다 보니까 행동이 둔해지고 느려지죠. 예, 그 다음에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쉽게 화를 내거나 짜증을 부리는 수도 있고요. 네. 예,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우울해지고 이제 짜증을 부리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감정을 숨기기 위해서 지나치게 막 먹는다든지 아하. 또는 반대로 식욕이 없어진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우울증이라는 병은 꼭 우울하다는 증상 말고도 이런 다른 증상들을 같이 갖고 올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군요. 예, 밤에 잠을 못 자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우울증이 아주 심해지게 되면은요. 아우 나는 무가치하다. 내가 살아서 뭐 하냐. 그다음에 뭐가 좀 이렇게 일이 잘못되면 이거 다 나 때문이다. 이런 죄책감을 느끼기도 하고. 네. 이런 게 심하면 이제 자살을 충동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그 우울증이 있을 때 혹시 몸에도 이렇게 불편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겠네요. 말씀 듣다 보니까. 예,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근데 우울증 때문에 오는 그 몸의 불편한 증상은요, 참 애매모호해요. 네. 그리고 검사를 해보면 이상이 없는 거죠. 아, 왜냐하면 그렇죠. 신체 증상이 몸의 병이 있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 네. 우울증이라는 그 마음의 병 때문에 생기기 때문에 네. 예, 검사를 해보면 이상이 없어요. 예를 들면 머리가 매일 아프다라고 하는데 머리 아무리 검사해도 이상 그죠, 없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소화가 안 된다고 계속 하는데 뭐 내시경을 한다든지 대장 검사를 해봐도 이상이 없죠. 네. 예, 그다음에 몸에 여기저기가 막 쑤시고 아프다 이러신 분들도 계세요. 근데 실제로 쑤시고 아플 만한 이유가 겉으로는 발견이 안 되죠. 예, 이렇게 좀 애매모호한 이런 신체적인 증상들이 같이 나타납니다. 그러네요. 예. 이 마음의 병을
어떻게 이렇게 쉽게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검사를 통해서. 이 우울증은 어떤 사람들에게 잘 생깁니까? 예, 우울증은 사실 신체의 병이랑 똑같이 뭐 누구한테나 다 잘 생길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특별히 더 잘 생기는 이제 그룹의 사람들이 있죠. 남자하고 여자를 비교하면은 여자한테 우울증이 더 많고요. 네. 그다음에 가족 중에 우울증 환자가 있었던 이런 분들은 또 우울증이 좀 걸릴 확률이 좀 높아지죠. 그다음에 본인이 과거에 우울증이 있었다가 회복되신 분들은 또 우울증에 또 잘 걸리는 수가 생기고요. 네. 예. 그다음에 이제 심한 정신적인 스트레스 같은 게 있는 경우에 이것 때문에 우울증이 유발되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좀 특이한 사항은 출산 후에 분만 후에 우울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아하. 예, 이런 경우에 이것은 이제 출산 후 우울증이라고 해서 따로 분류를 하죠. 네. 이 우울증으로 병원에 갔는데 이 췌장암을 발견했다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예, 있습니다. 이게 네. 이제 사실은 교과서에 나오는 말인데요. 예. 이상하게도 어떤 특정한 그 신체 질환이 생기면서 우울증이 같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네네. 근데 이게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는 알려지진 않았지만 그런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 췌장암이에요. 이게 췌장암이라는 게 보통 소화가 안 되고 배가 아프고 황달이 생기고 이런 증상으로 나타나는데요. 네. 이런 분들이 우울해진다고요. 근데 물론 사람이 암에 걸리게 되면은 절망적이 되고 이래서 우울해질 수는 있는데 다른 암에 걸려서 사람들이 우울해지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정도로 빈도가 네. 더 많고 심한 정도로 우울증이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상하게 이 췌장암이 우울증하고 관련이 있다 이런 게 보고가 되고 있고요. 아하. 그 다음에 이제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같은 것도 대표적인 예예요. 병은 갑상선에 있는데 갑상선이라는 게 목 앞에 있는 이런 작은 그 호르몬을 만드는 그렇죠. 기관이잖아요. 네. 예. 그 갑상선 기능이 저하가 되면 우울증이 같이 옵니다. 아하. 예. 이제 그런 현상이 발견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혹 이제 중풍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중풍이 머리에, 뇌에 오는 병이잖아요. 근데 뇌에 감정을 지배하는 부분에 중풍이 왔다. 네. 그러면은 이제 이게 팔다리의 마비뿐만이 아니고 이제 감정을 제대로 조절을 못 해가지고 우울해지는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파킨슨병이라든지 치매 같은 병이 있어도 우울증이 같이 있는 경우가 많죠. 네. 네, 그래서 이런 몇 가지 병들은 분명히 신체의 병이긴 하지만은 우울증이 다른 병보다 더 잘 동반이 되고 또 우연히 같이 잘 생기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른 병을 또 수반하는데 청우울증 별로 유쾌하지 않은 병인 것 같습니다. 이 한때 한국에서 유명한 연예인들이 잇따라서 자살을 해서 화제가 된 적이 많았잖아요. 예, 그렇죠. 한동안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1, 2년 된 것 같은데요. 그죠? 예. 예. 근데 그 뉴스의 이면을 잘 살펴보면요. 이분들이 사실은 오랫동안 우울증을 알아왔다. 또는 그 자살 전후로 인해서 굉장히 심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우울증이 촉발됐다. 네. 이런 사실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다시 말하면 이분들의 자살은 우울증의 어떤 합병증으로 자살이라는데 이르게 됐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건 심각한 거죠. 예. 우울증. 그러니까 이게 이제 꼭 네. 비단 연예인들한테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우울하다, 살 가치가 없다, 살아서 뭐 하느냐, 뭐 이까짓 것도 내가 못하면 내가 죽어야지.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이 자꾸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이게 터널의 끝이 안 보이는 거죠. 그냥 절망을 하다 보니까 이제 뭐 희망이 전혀 없고 이렇게 되면 이제 결국은 자살을 이제 범하게 되는 건데요. 네. 예. 이제 이런 자살을 하시는 분들은 대개가 자살 당시에 우울증이 심한 우울증이 있거나 치료받지 않는 우울증 치료받지를 않아서 심하게는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죠. 네.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우울증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울증을 치료를 해서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자살을 예방하는 것도 사실 우울증을 치료하는 굉장히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됩니다. 네, 그러네요. 이 우울증 좀 치료가 될 수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네, 우울증은 사실은 잘 치료가 되는 병입니다. 네. 예, 우울증 치료 잘 됩니다. 예, 성공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데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우울증을 숨기는 경향이 있어요. 예, 좀 이제 이걸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 사실 뭐 몸의 병도 뭐 이렇게 자랑하고 이렇게 뭐 밖으로 뭐 내놓을 건 아니지만은, 예. 이 마음의 병, 우울증 같은 거는 더 사람들이 더 이렇게 숨기려고 하죠. 예.
예. 그 이제 그 왜 그러냐면은 이게 우울증이 있다 그러면 나중에 정신질환자로 낙인 찍히는 거 아니냐, 또 무능력자로 낙인 찍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래 가지고 이제 얘기를 안 하시는 경우도 있고.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울증을 이제 약물 치료하는 경우가 많은데, 야, 우울증 약을 먹으면 무슨 약에 중독성이 생기는 게 아니냐, 또 뭐 약에 뭐 무슨 이렇게 뭐 흥분성 같은 게 있거나 또는 습관성이 생기는 게 아니냐, 이래서 또 숨기시는 분, 치료를 안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근데 사실은 우울증은 잘 치료될 수 있는 병이다,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뭐 우울증 증세 있는 분들은 숨기지 마시고 또 전문의의 참 진찰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우울증의 치료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우울증의 치료 방법은 크게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하나는 이제 행동 및 정신요법이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약물요법인데요. 행동 및 정신요법은 사실은 좀 어떻게 말하면 상식적인 선에서 네. 우울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상황을 피하려고 노력하고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들, 네. 그런 것들과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 예. 전문가 상담이라는 게요. 하나는 이제 벤틸레이션이라는 테크닉이 있어요. 벤틸레이션, 이렇게 환기를 시킨다고 하잖아요. 예. 네. 이게 환자분을 앉혀놓고요. 하고 싶은 얘기 다 해봐라. 예. 그러면은 혼자 막 말씀을 하세요. 그럼 벤틸레이션, 가슴 속에 있는 게 다 환기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럼 우울증이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전문 상담가가 하나씩 이렇게 조목조목 질문을 해가면서 예. 이제 갈등을 발견하고 문제를 발견해서 풀어나가는 방법도 있고. 네. 아무튼 이런 상담 치료, 또 행동 치료, 이런 게 하나가 이제 큰 치료 방법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약물 치료가 있습니다. 네. 예, 주로 이제 저 같은 이제 가정의학과 의사는 주로 약물 치료를 하는데요. 예, 약물 치료를 뭐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이제 의사의 영역이고요. 보통 이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한테 이제 당부하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울증에 쓰는 약이 습관성 약물이 아니다. 네. 예. 그 다음에 중독성이 없다.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하고 싶고요. 이런 질문 하시는 분 계세요. 아이, 그러면 왜 우울증 약을 쓰면 우울증이 치료되면 약을 끊어야 되는데, 네. 우울증 환자들 약을 오래 쓰더라. 예. 그거는요, 사실은, 우울증이 재발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좀 오랜 기간 쓰는 거지, 습관성이 생겨서 못 끊는 거는 아니에요. 그렇군요. 그러니까는 네. 우울증이 있으신 분들, 정신치료, 행동치료, 약물치료 꼭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정신도 치료하셔야 되겠고 또 행동치료도 하시고 약물치료를 하시는데 우선은 뭐 우울증 치료약에는 습관성, 중독성, 흥분성 같은 게 없다는 말씀이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우울증을 치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울증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도움 말씀에 코너스톤 클리닉의 진료부장이시죠. 변재준 박사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내용 다시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저희 라디오 한국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radiohangook.com으로 들어오셔서 초기 화면에서 변재준의 건강 정보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 다시 접하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